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모의고사가 치러졌죠. 시험 잘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낯설다 보고 낯설고요. 또 우리가 지금 1차 과목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2차 과목은 아직 이제 득점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테스트긴 해서 이제 한번 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점수에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이제 득점이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득점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실망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득점이 됐다 하여 자만을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테스트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회 모의고사는 제가 지금 출제했습니다. 제가 출제했고 기출문제 준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들은 이제 저는 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특히 이제 1회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적 이제 쉽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는 박스형이 8개가 지금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통상 작년 상시 2회 때는 16개나 했어요. 박스를 그렇게 냈고, 원래 우리가 박스 매회 지금 31회 때도 그랬고 30회 때도 그랬고요. 다 11개씩 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이상은 박스형을 기본적으로 내요. 박스형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모의고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8개가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사 법령 쪽은 지금 28개가 나왔습니다. 1회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법령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사 법령. 여기서 이제 28개. 그럼 70%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6개를 냈습니다. 그럼 이게 15%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있지 않습니까? 중개 실무가 있는데 여기서도 6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15% 비중이죠. 현재 우리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경향에 맞춰서 지금 현재 문제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는 사실상 뭐 상급의 문제가 통상 시험에 출제할 때 상급의 문제가 지침을 이제 국토부에서 산업인력공단 지침을 출제위원한테 줄 때 뭐 2, 4, 4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 한데 출제가 이제 20%가 상, 다음에 이제 중급이 40%, 하가 40%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3, 3, 4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 중, 하로 이렇게 이제 출제 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뭐 20, 30% 정도가 이제 상급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생에 따라서는, 배우는 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주관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지침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하급으로 제가 많이 배치를 했어요. 일단은 상급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너무 이제 점수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자녀분들한테는 점수를 절대 오픈하면 안 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에서 60점을 넘기면요, 시험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보다는 10점 이상은 무조건 득점합니다. 득점하고, 뭐 모의고사에서 막 8, 90점을 맞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컨대 미리 말씀드리는데,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득점하고자 해요. 중개사법. 우리 중개사법 80점 이상 득점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 득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 맞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시험장 가서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내가 평균보다만 더 하면 돼요. 평균보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점수보다 내가 높았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합격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하시고요. 너무 점수에 이제 민감하지 마시란 말씀 드립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았는지 찍었는지, 이걸 확실히 구분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모의고사의 목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난이도 이제 하급의 문제였는데 용어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난이도 하급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이에요. 이거 아직 암기가 안 됐을 테니까.
그럼 틀린 것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제 틀린 거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틀린 것 했으므로 이제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정오 표시를 꼭 하는 겁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 맞죠? 거래 당사자 간에 맞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 시행의 행위 맞죠? 알선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중개였고 공인인사라 하면 이렇게 나오면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이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맞죠? 다음에 개업공사라 하면 역시 개설 등록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자 맞죠?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해야 되죠. 그죠?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렸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이거. 그래서 4번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난이도 하로 분류되는 이유가 보조는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일단 보조는 용어적인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번 정답 배치됐고 그러니까 난이도 하로 한 거예요. 다음에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진 용어의 정의가 소공사잖아요. 소공사는요. 이게 말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가로 닫고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말 그대로 기억한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4번이었고요. 이제 꼼꼼히 암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사물에 해당한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돼요. 그럼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예요. 그러면 도로 예정지랑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되는 거죠. 맞고. 그럼 해당하는 거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고요. 미등기 건물 되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 된다. 그러나 영업사 노하 우영 재산 가치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권리금 안 되는 겁니다. 온천수 물이죠? 물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집단.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집단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목이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이 되어 있거나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되는 거죠. 근데 가식의 수목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제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 기역, 니은, 미음이 1번에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고요. 요즘 그 중산물 문제는 주로 판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차츰차츰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분양권,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금전채권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까요? 개설 등록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등록도 역시 이제 거의 매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자, 일단 그저 틀린 것은 그랬어요, 지금. 소공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죠? 맞습니다. 아주 잘 내는 질문이에요. 이중속 금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쓴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쓴 법인은 특수법인을 말하죠.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배제했고요. 또 두 번째가 책임자, 분사업 책임자 공사 아니어도 되고요. 세 번째가 지역농협은 보증을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되죠. 그래서 특례규정 아주 잘 냅니다. 맞고요. 등록 신청받은 등록하청은 이거 10일이 아니고 7일이죠. 7일 내 계획공사의 중별에 따라 구분 등록을 하고 신청 서면 통지하게 돼 있죠. 등록 통지 며칠? 7일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암기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조치, 이거 보증 설정 여부를 꼭 체크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는 다음 달 10일이죠. 우리 공사협회에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모두 통보사항이에요. 그래서 차츰 이제 안개 나갈 거고,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죠? 3번이었고, 오늘은 지금 등록 절차 갖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주 잘 내는 것은 등록 기준이에요.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후일 차츰차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 통지 7일 아주 중요한 숫자죠. 7일. 그럼 4번 가볼까요?
결격사유죠. 역시 매번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덩어리 나눠서 기억하는 거죠. 제한능력자 3명,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결격이에요.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다음 파산자가 있죠. 파산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얘는 복권이 되면 벗어나는 거고 개인 회생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용자가 3명이 있죠. 이 수용자 3명은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만 객기라는 주의하고 그다음에 이 법에 위반했어요. 공인사법 위반하여 벌금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죠. 우리 법 위반 이거 벌금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격 취소를 당했다. 등록 취소하면 3년이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먹고 폐업했어요. 그러면 정지기간 중 결격이죠. 법인의 경우는 업무정지 먹었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가 바로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었고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이 있으면 이 법인은 결격이다. 이 결격사유인데 정통 나갔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죠? 그럼 미성년자 결격이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우리법 위반이 되죠. 그러면 벌금 나왔다. 우리법 아니에요. 그럼 결격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정답된 거예요. 해당하지 않았고요.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무조건 결격이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파산자 결격이고 자격이 취소했잖아요. 그럼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격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 중급으로 일단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된다. 양벌구징이나 벌금은 결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5번 가볼까요? 공사법령상 분사무소에 설치되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부라 중개원을 지휘한다. 특수법인 지휘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 분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결국은 아주 문제를 잘 내요. 특히 그러니까 분사무 설치 요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암기해 놨 건데 지금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근데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것 골라라 했을 때 옳은 것 골라내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걸 하겠습니다. 거꾸로 답을 쓰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시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게 틀렸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사해야 된다. 맞죠? 중개법인의 분사무 책임자는 공인사 되고 특수법인은 이거 제외했죠. 다음 개업공사는 천막, 그밖 이동 위한 임시설문 설치하면 안 되죠? 설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의 1-1이에요. 그럼 맞고 분사무 설치 신고는 이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한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아니죠. 주된 사무소에 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럼 지금 틀린 걸 하겠으니까 정답이 기역, 리을을 쳐줘야 돼요. 기역, 리을. 5번이 정답이죠. 근데 거꾸로가 있죠. 니은, 디귿. 3번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답 치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러니까 이제 유치하지만 우리가 문제 읽다가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OX가 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조금씩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답 5번이었으니까 5번은 정답이 5번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5번이었고요. 6번 문제 가볼까요? 그러면 이 개업공사 갑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지금 조건 제시했죠. 관할기업 외로 이전했다고. 그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도 아주 문제를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필요하고요.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갑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간 곳에다 한다. 다음에 이전 신고는 이전 앞에 10일 내야 된다. 맞았네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바로 2번 정답이었고요. 3번입니다. 갑은 이전 신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실무교 수료증 사본을 제출한다. 자, 어려운 질문이 떴는데 이게 우리 법령에서 지금 사업자 등록증은요. 게시에서만 나와요. 게시에서만. 그러니까
이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확인서입니다. 이거와 사무소 이전이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대장 기재가 안 됐다면 지연된 사유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요. 둘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려운 지문인데 또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죠. 그럼 이때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경 기재 교부라는 건 사무소 소재지를 삭선을 긋고 그 등록증 다시 준다는 얘기죠. 근데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발급권자도 바뀌고 사무소 소재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요. 재교부하게 돼 있고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나 분사무소가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면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조건을 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고 조건 제시했잖아요. 그럼 꼭 기억할게. 퍼뜩 기억할게. 재교부해야지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나중에 연습할 거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신고 전 위반에 의해서는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이전 전이 아닙니다. 이자가 수를 받았으니까 이전 후에서. 그죠?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번은.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가봅니다. 그럼 7번은 개업공사가 사무소에 게시해야 될 거.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 게시에 대한 사항은 단순 암기 사항이죠. 등자 보수사예요. 등록증 원본 꼭 명심하세요. 자격증 원본, 수공 자격증 포함해요. 이때.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다음에 보수표 이렇게 돼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갔죠. 등자 보수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들어왔고요. 분삼 설치 공항에서 원본이죠. 체크해야 되고 보증 설정 맞고요. 공인상 개업공사의 경우 공인사격증 원본 맞죠? 이렇게 맞고 실무기술증 원본은 아니죠? 이렇게 되고 게시의무를 위반한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정답 5번이었어요. 이거. 자, 그럼 7번, 5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럼 이제 8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8번 문제인데 이건 명칭에 관한 내용이죠. 역시 이 명칭에 대한 부분도 출제 빈도가 아주 작고 사실 이제 매회 출제했는데 광고가 들어오면서 명칭이 이제 조금 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이잖아요. 이자가 누구? 중개인이죠.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 중개인이에요. 이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죠?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어요. 맞았습니다.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분사무소 5개 광물이에요. 5개 광물은 꼭 간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간판에는 우리 성명 쓰란 얘기밖에 없죠? 그럼 맞았죠. 책임자 성명이에요. 분사무소 간판은 대표자 성명 아니에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 개업공사는 5개 광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없어요. 설치할 때는 성명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요. 4번 등록관청은 위반 사무소의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 철거 맞죠? 불이행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죠. 등록관청이다. 다음에 개업공사가 아닌 자라고 그랬어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썼다. 그럼 이때는 1000만 원 1-1이죠.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역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게 많이 맞추셨나요? 해설 들으면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문제 풀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이게.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공사업령상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 상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있잖아요. 이 아직은 암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기억했어요. 건물의 경우 구조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 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정도예요, 그냥. 그럼 보세요. 사무소의 명칭 들어가야 되고 중개사물 소지 들어가야 되고 중개보증 성명 들어가면 안 되죠. 개설등록번호 들어가죠. 주의해야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 있잖아요. 역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시할 때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아닙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번호죠. 그러면 지금 명시해야 되는 거 기억,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9번은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가보실까요? 역시 단답형인데 법인인기업공사의 업무부행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겸업 매번 내고 있죠. 특수법인은 제외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개업 외에 법인은 관, 상, 차, 분, 경, 이를 할 수 있죠. 관, 상, 차, 분, 경이.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경공매 알선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주의할 점은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 그럼 토지분양대행 안 되고요.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되고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지 증권 투자 컨설팅 안 되고요. 이건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프랜차이즈는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 경영정보 제공 이거고 경공매 알선 대리고요. 이사 관련 용역을 못하고 용역의 알선까지만 된다. 그죠? 그러면 상업용건축 관리대행 되죠. 나대지 이용개발 상담 되죠. 토지 상담이잖아요. 부동산 상담. 그다음에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 알선 되고 공장용지 분양대행이에요. 비틀었죠 지금. 토지 분양대행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되죠?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꽤 어려웠어요. 문제가. 아직 암기가 안 됐을 거니까. 그죠? 암기하면 쉬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사 갑이 중개보존 을을 고용한 경우에 공사법령상 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개보존 을이에요. 그럼 갑은 을을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내 등록한 책임다. 아니죠. 이건 알아봤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 종료신고가 10일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틀렸고요. 1번의 정답은 매우 반갑죠. 자, 그럼 업무상에는 갑의 행위로 본다. 맞고 이 이상의 중개사업은 소속할 수 없죠. 보조원도. 그러면 이제 1-1이에요. 소속해버리면. 다음에 고용신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을이 업무 수행 중 공인사업법 위반에 갑이 양벌기준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판례에도 돼요. 양벌기준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었습니다. 이거. 뭐 시험과 거의 근접한 문제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차츰차츰 문제지 놔뒀다가 나중에 풀어보면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를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인장 등록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인장록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는 거예요. 원래 매회 내다가 32회 때 딱 쉬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꼭 출제를 하죠. 그럼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인장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등록을 하기 전에가 아닙니다. 업무 개시 전이에요. 등록 전에는 인장 등록을 쓸데없이 뭐하라고 등록합니까? 그래서 틀렸고. 2번 질문. 소공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모두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분삼 사용할 인장행위는 상업등기시 따라 법인의 대표자 부증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대표자 부증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인인감 등록하거나 대표자 부증인장을 분사하면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10일이 아니고 7일이죠. 변경 등록을 들어가야 되죠. 아직 숫자 암기 안 됐겠지만 이건 7일이다. 다음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등록할 인장의 크기. 그럼 개인이란 얘기죠. 그럼 이때는 73이다. 숫자는 73으로 기억합니다. 10mm, 55mm 틀렸죠. 7, 3. 7mm 이상 30mm네요. 이 정도.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로 가봐야 되죠.
자, 휴업 및 폐업 문제 역시 매번 출제합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 신고하는 거 있죠. 그 기간 6개월 추가했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이외다 해서 등록과정에 신고해야 된다. 3개월을 초과하는 맞고 임신혼이란 경우 9개월 휴업 신고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추가된 게 질병 징집 취약에서 임신 출산이 추가됐어요. 기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들어갔죠. 그래서 임신 출산 그러면 9개월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알아보셔야 되고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왜?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분사무소에 한 폐업 신고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한다. 이거 염두에 두시는데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번에 명문호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할 때 이때는 신고 확인서지 등록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신고하는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등록과정에 기간 변경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7일 전이 아니고 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변경 신고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틀렸죠. 이게. 그래서 12번, 13번,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알아봤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휴폐업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고요. 그럼 14번 가보실까요? 전속계약이에요. 반드시 공개해야 할 중사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을.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공개할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난이도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아직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인 설명사항으로 암기하는데 이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점만 기억하고 있어요. 공개할 정보에서는. 그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가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설명사항에 명문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설명서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일단 공개할 정보는 명문이 없어요. 명문이 있죠, 이게. 공시지가가 있고. 다만 임대차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개할 정보에는 수세가 빠져 있죠.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세율. 세가 빠져 있어요. 조세. 그래서 이게 공개할 정보에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할 정보예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임대차라고 그랬죠? 임대차에게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할 정보는 아니죠. 이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임대차니까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공시지가 X. 그러면 대중교통 수송화 연계성. 이거는 입지 조건이죠. 입지. 공개할 정보 맞고. 권리자 주소만 인적사항 공개 금지죠. X고. 이게. 그다음 공법상 이용량 거래 규제입니다. 이것도 기억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건 공개할 정보죠.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니은과 리을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는데 근데 이게 다행히 기억, 니은, 리을이 없죠. 그죠? 다행히. 그래서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를 놓쳤더라도 니은, 리을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보시게 이렇게 하는데 난이도는 역시 최상급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임대차를 전속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팁인데 꼭 기억해야 돼요.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할 정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 제시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로 가보십니다. 공인중개사업령상 부동산 거래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정보망. 역시 거래공사업자도 지금 최근에 매번 내고 있습니다. 정보망이랑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간 틀렸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업공사와 상호간,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 체계를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우리 과목 전체에서 과기부 장관 나온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죠, 이거. 그래서 틀렸고, 거래공모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1명이죠. 정보처리 기상 1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1명. 틀렸고, 다음 4번. 거래공모 사업자가 기한 내 운영규정의 재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알아보셨어요? 맞습니다.
운영규정 관련 사항 위반, 이런 지정 취소 사유이기도 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4번 정답이네요. 맞았고요. 5번 질문. 개업공사가 정보망의 주사물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이것도 어려웠죠. 아직 안개 안 돼 있는데 거짓 공개 있죠. 허위 공개했죠. 업무정지죠. 이게 500과가 아닙니다.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1번, 2번은 아니라는 거 알아봤을 것 같고요. 3번도 아니라는 거 알아봤을 것 같은데 4, 5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직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래 중급이에요. 문제가. 이게 4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4번 정답이었고, 그러면 16번 문제로 가야죠.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작년 시험에서 지금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에 대해서요, 한 문제로 정통으로 내지 않았어요. 공인연금센터에 보관 능력을 별도의 보관 없는 걸 골라. 이렇게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냈는데 한 문제를. 그래서 올해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시기를 잘 내는데 틀린 것. 중개가 완성될 때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틀렸죠?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요. 확인 설명.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바로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을 걸로 보이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개공이니까 500과예요, 이거. 그 다음에 매도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맞고, 불응 시에는 취득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설명서 기재한다. 불응 시에는.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증밀은 설명사항 맞죠? 취득 관련 조세죠. 맞고. 그 다음에 소공사 확인 설명할 수 있죠? 성실 정확하게 소공사가 안 해버리면 자격증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6번, 1번 정답이었고. 자, 그럼 이제 17번 가볼까요? 서류 문제가 등장했는데, 서류 아주 잘 냅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낯설긴 한데, 이게 종합문제 형식이에요. 지금 틀린 것 그랬는데, 중개인에 의한 소공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알아보였어요? 이제 팁인데요. 이것도 서명 및 날인이 떴잖아요. 반드시 체크해야 돼. 이게 밋인지 또는인지. 그럼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다음에 중개인을 소공했다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럼 맞고요. 개업공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다음에 공인연금센터에 보관 내용을 제한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 맞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전소에 보관되면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죠.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정해 있다. 아주 잘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습니다. 왜 없다겠어요?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공전소에 보관 내용을 제외하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3, 5 전속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됐죠? 그래서 정답 이제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작년 시험에서 세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세 문제를 내면 그 다음 회에서 이제 쉬는 경향을 조금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해는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 보증 1억 원이다. 알아보셨어요?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인 경우로서 1억 이상 맞죠? 2번 지역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이거 기본소 2,000만 원 돼 있으니까 이거 맞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기본소 수정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지금 기본소에 있는 보증금액이 전부 다 2배로 올라가 있죠. 이거는 내년도부터예요. 2023년도부터 개정을 했는데 시행을 2023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지역노입은 여전히 1,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이게. 그래서 2번 정답이 됐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공탁금은 3년 회수 기한이라는 거, 이건 기억하고 있죠? 맞고. 4번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보증보험 공채 공탁금으로 그러면 15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잘 내는 질문입니다.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공탁금용 부적금을 채워넣어야 돼요. 15일. 쉽게 이제 기억할 거고요.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보증을 변경한다. 종류를 바꾼다는 얘기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 신고 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꼭 기억해야 돼요. 15일은 공사법적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손해배상했을 때 15일입니다. 이 정도. 정답 2번이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지역 능력 때문에 제가 난이도는 하로 구분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19번 문제로 갑니다. 금지행위로 들어왔어요. 정통 문제가 나왔죠, 지금. 작년 32회 때 금지행위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금지행위 일단 준비하고 갑니다. 뭐 금지행위는 뭐 쉽게 맞춰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우리가 조금 까다롭게 한 것 같은데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당하는 거. 매매업, 중개사물 매매업, 물 매매업. 1-1. 금지행위 맞고요. 그러나 일방대리는 아니죠.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렇게 됐고 쌍방대리가 금지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의뢰인과 중개사물에 대해 직접 거래했다. 이거 직접 거래. 의뢰인과 중개사물 3-3이죠. 금지행위 맞습니다. 다음에 단체 구성하여 특정 물건 제한했다. 공동중개 제한했다. 그러면 역시 맞습니다. 3-3이죠. 기억, 디귿, 리을.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은 3번이 정답이네요. 19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지행위 두 문자 따서 암기해야 돼요. 매무수거. 다음에 정직, 투시단. 다음에 유가강제방해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개공 등의 금지행위. 이건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금지행위죠. 매매업, 무등록업자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대행. 이것은 1-1. 정직, 투시단, 유가강제 방해는 3-3. 개공이 이것을 위반하면 의무적 등록 취소.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 문자 따서 그래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를 보실까요? 중개 보수 문제죠. 그러니까 작년에 보수 이론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 문제까지 엮어서 같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중개 보수 청권이 있죠. 잔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즉 중개 계약 시 발생해요. 행사는 거래 계약 시 행사합니다. 그래 1번 바로 정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으로 분류된 게 아직 여러분들 이게 낯설 수 있으니까 중으로 분류됐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20번. 그럼 2번입니다.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죠. 주의하시고. 다음에 아주 잘 내는 질문이죠.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지가 달랐다. 중개사무소 기준이죠. 맞습니다. 교환은 큰 것 기준이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 외를 적용하죠.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을 적용하니까.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20번까지 했으니까 좀만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